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 중국처럼 간다, 표현의 자유는 사라진다, 공포만 남는다 라는 이런 숙청의 언어들을 직접적으로 계속 펼쳐내야 된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6.3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다행스러운 건 이번 토론회로 이재명이 조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토론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재명이 진짜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18일에 진행된 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토론회를 보면서 그냥 품격은 반말아 잡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대선 후보자 토론회는 품격과 무게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지 깝죽깝죽거리고 어쩌라고요? 이런 말도 나오고 정말 대한민국 국격이 이재명이 정치 지도자로 자리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바닥을 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잘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들이 그냥 남발이죠. 구체성 없이 어떻게가 빠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그냥 지금 그냥 정책 나 보기 좋게 만들어 나중에 뭐 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부루마블 게임도 아니고요. 국가를 운영하고 번영시키겠다는 지도자의 입에서 어떻게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좀 말을 정리해보면 함량 미달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함량 미달인 자를 적극 지지하는 지지층은 그 생각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가장 극단적인 인물인 이재명이가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구체성을 좀 확인하고자 하거나 조금 더 딥한 질문이 들어오면 비판하고 너무 극적이다라고 상대방을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적을 보면서 자아분열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그 경제 식견은 바닥이었습니다. 이재명을 두고 경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잡았는데 이 좌파들의 프레임 자체가 허구구나, 허상이구나 라는 걸 완벽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 그것을 말로 싹 바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호텔 경제학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돈만 돌면 그게 경제 순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완전히 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만 원 주고 예약을 했다가 예약을 취소해도 그 10만 원으로 경제가 돈다. 그게 순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AI 반도체 산업을 키워가겠다. 대한민국을 삼성 같은 뭐 기업을 몇 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 52시간 규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꽉 잡고 있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에 반도체 연구원 인력의 유연 근로제를 6개월로 늘렸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빠르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전투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52시간 땡 일 끝나고 무조건 가게 해야 되는 거고 그 52시간을 넘기면 기업이 제재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김문수 후보가 유연 근로제를 6개월 동안 늘렸죠. 그랬더니 그게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아나무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그냥 형수처럼 찍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동호 아버지는 그냥 동호 아버지로 남아야 되는 거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도 자질도 모두 미달인 사람이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외친다라는 게 더욱더 무섭다라는 거죠. 정작 기본이라는 걸 외치고 있지만 이재명은 기본이 없는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대통령은 상상을 하기 싫은 것. 이건 대한민국 멸망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재명이 당선된다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자유는 끝나는 거죠.
홍콩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대선은 그냥 단순한 대선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본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앞뒤로 이렇게 붙여서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투표하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본투표, 이날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라는 겁니다. 김문수와 이재명의 싸움이다 라고 양자 대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이 되면 대한민국은 중국 아가리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번 대선의 진짜 본질이다 라는 거죠. 중국 공산당식 숙청 정치와 북한식 선동체제,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식 민주주의가 결합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남아도 정신과 자유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이재명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만드는 홍콩 시나리오, 그냥 처음에 뭐겠습니까? 이 체제를 전환시키고 이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숙청해야 됩니다. 이 정치 보복의 민중화로 인해서 본인의 숙청에 대해서 합리화, 민중의 지지를 받고 보여주기식. 이게 어떤 식이냐면, 로마에서 황제가 전투사를 많이 길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그런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호하고 열광할 수 있도록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요, 문재인 정권 초반에 적폐청산이다 라면서 수백 명의 보수 인사들이 포승줄에 묶여가는 사진들이 매일매일 터져나갔습니다. 뭔가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정치인들, 우리보다 엄청 높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몰락으로, 그러니까 이제 희열을 느끼는 부분, 그런 자극적인 부분을 많이 이용했다. 그거를 정치 보복의 민중화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선일보가 입수한 충격적 문건이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픽션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느 정도 좀 다룰 생각인데요. 이 조선일보가 입수한 충격적인 문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정치 보복은 안 하겠다라는 말을 뒤집고 즉시 내란 동조자 전수조사,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 감사원 정지 등을 외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재명입니다. 그 이름은 내란 종식이지만 그 실체는 자유숙청 프로그램이다. 윤석열은 체포되고 조원진, 정광훈은 구속되고 나경원, 윤상현은 가택, 연금된다. 그리고 당신도 단 하나의 SNS 글로 숙청 명단에 오르게 된다.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언론과 출판을 억압하고 제재하기 시작했죠.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 이재명이 펼쳐내겠다라는 내란종식위원회의 실체는 뭐겠습니까? 이념 동맹의 숙청 집행부죠. 그러니까 이제 좌빨이 진영들, 우리는 살아남고 이 우파들은 다 숙청하겠다라는 겁니다. 숙청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4.10 총선에서 말이죠, 친문 인사들을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전라도 성골들부터 이 숙청을 하기 시작했었죠. 제가 이 부분 갖고 쇼츠를 만들었었는데요. 100만 이상의 뷰수를 기록했습니다. 숙청이 거짓이 아니다. 내란 종식위원회 뭐 이런 이름을 빌어가지고 대대적인 숙청을 하겠죠. 이 문건에서는 위원장은 문형배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국방부, 국정원, 검찰, 경찰, 전교조, 민노총, 민주당, 김어준 유튜브까지 총망라된 친중과 친북의 집단들이 내란 종식이다 라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대적인 숙청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국민들을 등급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북한이 등급제가 있습니다. 등급이 높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뭐 공산당 간부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인평양으로 구성하고 그들만의 성을 단단히 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A 등급부터 C 등급까지 국민을 나눈다. 이 문건은 사실상
꽤 구체적이고 꽤 잔인합니다. 무섭습니다. A등급은 직권해임과 형사처벌로 이 숙청을 하겠다. B등급은 금융거래 제한을 하고 신분을 검열하겠다. C등급 같은 경우는 생활에 불이익을 준다라는 거죠. 병원 예약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차별시키고 언론 노출도 제한한다. 그러니까 카톡 검열 같은 것으로 통신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분류의 단 하나의 기준은 윤석열을 지지했느냐 안 했느냐로 갈린다라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의 문건이 진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홍콩 안 거치고 바로 북한 중국으로 갈 것 같은데 말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2030들의 반중 공포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30 세대들은 말이죠. 이 중국인들과 접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국 공산주의의 실체를 체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활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중국 유학생들과 함께 뭐 조별 과제를 하고 뭐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하면서 이 중국 유학생들의 이기주의와 공동체 파괴 현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2030이 4050 세대보다 더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벌어졌던 거라든지 뭐 중국 특혜로 인해서 이 대학 입학에 대해서 좀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불공정한 태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세대죠. 그리고 미디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중국과의 접촉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이 세대는 이 문화 침투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이 홍콩이 무너진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했죠. 이게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불안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혐오 정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본능으로 2030 세대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윤버지, 계몽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딱 이런 이유가 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2030에서 이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꽤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하는 전략 중에 반중 공포를 활용해야 된다. 반중, 혐중 정서를 적극 활용하라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 중국처럼 간다, 표현의 자유는 사라진다, 공포만 남는다 라는 이런 숙청의 언어들을 직접적으로 계속 펼쳐내야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윤석열 지지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현수막이 뭐 곳곳에 걸리던지 지금도 뭐 내란 수계다라고 걸리고 있는데 말이죠. 보수 언론은 허가 취소됩니다.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 해커 99명에 대해서 이 기사를 다뤘다라는 이유로 지금 그 기자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파 유튜버는 계정이 삭제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성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실체를 파헤치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방송을 했던 유튜버는 계속된 제재를 받을 겁니다. 애국 단체들은 해산 명령이 떨어지겠죠. 이게 홍콩이 그러했습니다. 북한보다 더한 민중 숙청 체제로 이 대한민국이 민중 독재로 뒤덮이게 될 거다라고 조선일보가 입수한 충격적 문건은 이렇게 경고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금 정책들, 펼쳐내는 정책들을 보면요. 헌법을 지우고 중국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대통령을 되려는 게 아니라 연임제를 이야기를 했죠. 헌법을 바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우고 아마 미군도 철수시킬 겁니다. 제 커뮤니티에 가보면요. 지금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서 철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공백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기를 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 정도 책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이제 방위비를 5%까지 올려라까지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핀도가 맞지 않는 이재명과 미국 트럼프와 이런 협상 부분이 결렬이 된다라고 하면 미군은 철수시키겠죠.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뭐겠습니까? 문재인이 외쳐댔던 종전 선언을 이재명이 하겠죠.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추진할 겁니다.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할 준비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쉬쉬하면 된다라는 발언, 그건 농담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홍콩 다음 국가로 만들, 이런 이 정책들은 이제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은 2030 세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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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세대들
준비가 끝난 인물이 누구냐? 이재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말이죠. 이번에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번에 대선이 김문수 대 이재명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재명 대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다 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정치 보복에 맞선 법치주의 회복, 이재명의 민중 숙청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 친중 노선으로 가고 있는 이재명과 자주 국방으로 가겠다, 한미동맹을 생존의 근간으로 두겠다라고 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종북 선동을 하면서 연방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또 용을 쓰고 있는 이재명과 헌법 질서 수호를 외치고 있는 우리, 이재명을 찍지 않으면요, 이재명 대통령 안 됩니다. 이번 김문수를 찍으면요, 1번 이재명이 나가리 됩니다. 이재명을 막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도, 당신들의 자유도, 당신들의 가족도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재명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재명을 상대로 힘겹게 싸워온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